지금 이제 왼쪽의 이 이미지는 원래 총회에 지금 이게 전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포스터고 오른쪽의 이미지가 굉장히 총회 전체 내에서 가시화되고 여기서 사람들이 결집되는 그런 장소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그 자료실에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BUMC. 그래서 참 한마디로 이번 총회에서 우리가 연합감리교인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여러 가지로 초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 전에 이번 총회에서 이 세 가지의 R, 3R이 정말 참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세 개다. 그리고 이것이 관건화되는 앞으로 연합감리교의 미래에 대해서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지역화, 그다음에 장정에서의 성소수자에 관련된 차별적인 언어를 없애는 거, 그다음에 사회 원칙을 개정하는 거. 이 세 가지에서 이게 하나가 될까 두 개가 될까 뭐 그런 의문들이 많았는데 세 가지가 다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혁인 목사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 느낌은 뚫렸다였어요. 이번 총회가. 그래서 이거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화. 그래서 지역화가 연합감리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지역화가 돼서 음, 그 결과로서 각 지역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미국 전체가 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이 지역화된 장정을 서로 만들고 또 출판도 할 수 있는 출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지역화에 대한 내용 등은요. 목사에 대한 자격과 그다음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꼭 뭐 MD부만 되어야 된다가 전 세계적으로 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평신도 목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특히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그럴 것이에요. 근데 평신도 목회자들의 대한 그 어떤 자격 그런 등등이 지역마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한 찬송가도 지금은 딱 유나이티드 메서디스트 힘날이 하나잖아요. 찬송가도 바뀔 수 있고 또 예배서까지도 각 지역마다 따로 제작을 할 수 있는데 그 예배서에 결혼에 대한 내용, 장래에 대한 내용 등등등 내용이 일률화되지 않고 바뀔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아까 권혁인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연합감리교회의 기본 신앙 그 Article of Faith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또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의 기본 신앙과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한 각 나라마다 또 법이 다르잖아요. 동성애가 되면 사형이 되는 그런 나라도 있고 미국처럼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도 있고 등등 그런 법들의 각 나라의 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지역화된 장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전체가 하나의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미국에서 전체 장정과 그 전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화된 다른 장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돼야 될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화가 하지만 총회에서 이게 어프로브는 됐지만 이게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1년 정도의 시간 안에 모든 연회에서 인준, ratification이 돼야 해요. 근데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연회가 이것을 어프로브 해야 되는 거예요. ratification을. 그래서 될 거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연회인 북일리노이 연회는 연회가 이번 6월 달이기 때문에 이 6월에서 이 인준의 안이 올라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회는 이미 연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연회는 내년 연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ratification은 special annual conference, 특별 연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regular, 원래 어, 돼 있는 정식 레귤러 연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년 넘는 정도의 시간이 ratification 시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ratification이 어디서 얼마나 되고 1년 동안 그 퍼센티지가 나올 텐데요. 그것도 참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장정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언어를 삭제하는 그 removal 조항에 대해서는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성소수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그 조항이 삭제가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성소수자 결혼 주례를 할 수 없었고 또 그러니까 그게 연합감리교회 건물 아니든지 밖이든지 상관이 없이 또 연합감리교회 건물 안에서는 연합감리교회 목사가 아니라 뭐 UCC 목사가 와서 해도 그래도 안 되는 그런 것이었죠. 근데 이제 바뀐 내용에서는 이런 금지 조항이 모두가 삭제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원하는 성소수자가 와서 결혼을 한다라고 요구를 하면 모든 연합감리교회는 해야 된다. 그런 조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금지 조항만 삭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금 현재와 똑같은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결혼 주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목사님들이 아무리 커플이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그래도 목사님 눈으로 보기에 준비가 안 됐는데 하면 목사가 주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든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라고 영어로 되는데 그 양심에 따라서 또는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에 따라서 결혼 주제를 결정할 수가 있고 또한 교회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trustee죠. 트러스티가 교회 건물이 음, 동성애 성소수자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소수자의 안수의 문제. 그래서 현재 장정에는 패러그래프 304.3 이 한 패러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안에 스스로 밝히고 또 스스로 행동하고 있는 동성애자는 안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 구절이 있고 그 다른 구절들도 있는데요. 이 패러그래프 전체가 다 빠졌어요. 다 빠져서 이게 성소수자의 안수가 금지되었다 한다라는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결혼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이 꼭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빠지기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회 원칙에서의 결혼의 정의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그동안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아니면 성소수자의 결혼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목사에서 withdraw 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죠. 아니면 목사 직분에서 원치는 않지만 파면을 당하신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 직분이 철회된 목사님들의 직분이 모두 복구된다. 라는 이제 그것이 아마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될 것인데요. 그래서 모든 이 목사님들의 직분이 복구를 시킨다는 그런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에 트레디셔널 전통주의자의 안은 사실 이러한 성소수자 결혼을 했을 때, 주례를 했을 때, 아니면 그런 안수가 있었을 때 그런 처벌 조항들이 더 강화된 조항이었는데요. 그 트레디셔널 플랜도 모두 끝났고 우리 장정 안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언어가 모든 것이 다 삭제된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읽은 글 중에 하나가요. 이 2019년도에 트레디셔널 플랜이 그 이후에 장정이 프린트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요. 코비드도 있었고 2020년도에 총회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2019년도에 전통주의 플랜이 프린트로 우리 역사에 남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 참 좋았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언어들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역사 안에 글자로 남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누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전통주의이건 아니면 진보주의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공존하는 새로운 연합감리교회가 탄생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진보이건 전통이건 중간이건 어느 쪽이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나의 신앙과 나의 양심에 어긋난 선택을 강요받지도 않는다는 점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이고 앞으로 정말로 그 open hearts, open doors,
오픈 마인드가 될 수 있는 연합감리교회이고, 우리의 다양한 신학들이 있는데요. 그 다양한 신학과 신앙의 다양성이 정말로 존중되는 그런 연합감리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되도록, 만약에 그 가운데 무슨 장애물이 있다면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합심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정에 대한 성소수자의 차별화나 삭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R이 사회원칙이 개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정말 간단하게 한 건데요. 그, Church and Society 측에서 말하는 이 개정된 사회 원칙의 근본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 성경의 근본을 두고 있고 또 웨슬리 신학의 근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throughout the social principles 전체적으로 성경의 그 각각 그 네 가지 조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권혁민 목사님이 자연 세계와 그다음에 사회 세계, 정치 세계, 경제 세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성경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우리 웨슬리 신학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레퍼런스를 많이 두려고 노력을 한 소셜 프린시플이고요. 행동 중심이고요. 이것이 우리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engage하고 액션을 할 수 있는가 중심을 뒀고, 그다음에 어느 한 부분에 뭐 영어권의 부분에 주력을 했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사회적인 관심을 하려고 노력을 한, 물론 이것도 퍼펙트 다큐멘트 아니고 언젠가 다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 원칙은. 그렇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을 포괄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다큐멘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에서 동성애에 관계된 것은 이 homosexuality is incompatible to Christian teaching이라고 하는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라는 그러한 문구를 여기서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정의가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두 신앙인 밑에 제가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요. 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 평생 함께하는 거룩한 언약이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그 페렌티스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원래 철치 앤 소사이어티에서 올린 것인데요. 총회 그 플로어에서 어떤 델리깃인데요. 그 아프리카 분 델리깃이 이 그 브래킷 안에 들어가는 것을 넣으셨고 그것이 또 바뀌고 문구가 좀 개정이 되고 해서 이것이 어답트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동의 연령에 있고 성인이 된 남성과 여성 혹은 동의 연령에 있는 두 성인이 평생 함께 한다라는 거룩한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결혼에 대한 정의가 됐어요. 이것이 그 새로운 소셜 프린시플의 사회 공동체 안에 결혼에 대한 섹션에 있는 부분인데요. 맨 처음으로 올라와 있는 그 패러그래프인데요. 여기에는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문화에 따라서 특히 이제 미국 문화에서 보면 성인이라는 것은 동의 연령과 같은 말인데 이게 그 리던던트하게 이런 말을 다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흔히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또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문화에서는 사실 성인이 아니고 서로 동의하고 내가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연령이 있지 않아도 결혼이 되는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이 다 간 것이고요. 여기에는 여성과 남성의 언약이다 라는 좀 보다 더 전통주의적인 결혼에 대한 정의와 또 두 성인이다라고 하는 보다 프로그레시브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LGBTQ를 지지한다고 할까요? 하는 어, 그런 정의가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너무 리던던트하고 이런 게 다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사회 원칙이 어떤 뭐 시집도 아니고 문학서적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 정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사회 원칙.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예산이 우리 연합감리교 역사상 가장 작은 예산이 통과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1년에 88 밀리언, 이것이 지난 총회보다 42% 삭감된 것인데요. 그중에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감독에 되는 그 에피스코팔 펀드가 25%나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을 다루면서 감독의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몇 시간에 걸쳐서 오래오래 시간이 걸리고 디베이트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아프리카의 감독이 2016년에 그때는 우리가 다음에는 5명으로 증가한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요. 그 5명에서 어, 결론은 여러 디베이트 있었지만 2명 증가를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결정한 것보다는 3명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 이제 미국에서는 감독이 7명이 감소가 되어서요. 현재 이번 숫자는 안 들어가도 된 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감독 수가 39명인데요. 32명으로, 그래서 32명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 총회마다 최소한 5명은 감독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25명이잖아요. 지역 총회 5개니까 나머지 7명은 연회 목사 수나 교회 수나 교회 수나 교인 숫자들을 감안해서 감독이 배정이 되게 돼 있고요. 어, 또한 그동안에는 지역 총회 간의 감독위원회, 즉 Inter Jurisdictional Episcopal 커미디가 별로 큰 활동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지역 총회 간의 감독의 파송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북부 총회가 동북부에서 감독님의 거기서 선택된 거기서 일렉션이 된 감독님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음, 감독의 숫자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고요. 다른 주요한 상황들로는 성공회와의 온전한 교류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연합감리교 목사님들이 성공회 가서 성찬 집례도 되고 목사 파송도 다른 교단의 성공회로 지금 현재는 루스란 교회랑 풀 커뮤니언이 된 것이죠. ELCA, Evangelical Lutheran Church of America. 근데 이것이 이제 성공회도 같이 거기에 풀 커뮤니언이 됐고 디컨 목사님들이 파송된 목회지 안에서 성례를 집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유레시아가 중앙연회에서 탈퇴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패러그래프 2553는 교회가 탈퇴하는 그런 조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디서필리에이션이 다 돼서 내년 2023년 말에 마감이 됐는데요. 이것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어, 운동이 GMC 쪽에서 있었는데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교회 탈퇴는 합법적으로 교회 탈퇴하는 거는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GMC와 에큐메니컬 관계를 맺자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것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한인총회에서 하신 일인데요. 한인총회에서 한인교회들과 연결을 해서 Yeah, 우리 hello, Brian 연합교회 Lee. I call again about my two book. 140명의 선교사님 전원을 전부 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이 점에 대해서는 더 한인 총회에서도 많이 듣게 될 것 같고 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홍보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의 결의안이 다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그다음에 한반도 정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러한 내용의 결의안이고요. KMP와 다른 소수인종 선교를 지속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장학수 목사님께서 더 많이 말씀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지연된 2022년의 총회가 성과라고 하면 다시 그 BUMC로 돌아가서 우리 연합감리교회 정체성의 회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뭘 하는 사람인가?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는데 정말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화가 참 많이 돼 있고, 우리가 뭘 셀러브레이트하고, 우리의 신학의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의 구조의 장점은 무엇이고, 우리가 전 세계적인 교단이고 커넥셔널리즘인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대화가 많이 돼서 파지티브한 저는 총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레이스풀하게 진행이 되었고, 어, 물론,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건 아니었겠지만, 크게 어떤 소동이나 큰 논란이 있었던 그런 총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가 중점이 되는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총회에서만 해도 글로벌 미니스트리에 대한 언급, 특히 뭐 글로벌 미니스트리가 꼭 발표를 매번 했다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그 글로벌 GBGM의 총무이신 롤랜드 퍼난데스의 역할이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름이 여기저기서 예산할 때나 언급이 참 많이 됐고 앞으로 선교가 중심이 되는 UMC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 성화와 사회 성화가 보다 확실하게 결속이 된 정말 그 진정한 웨슬리안 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출발한다는 데한 어떤 희망이 많이 느껴졌었고, 앞으로 이 사회 원칙이 개정됐는데 이 개정된 사회 원칙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실천을 하는 것이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 지역, 제가 감리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 원칙을 새로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의 계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권혁희 목사님의 성경 지명이 있으셔서 이 책이 미리 한국말로 나와 있다는 거는 저에게 큰 정말 좋은 리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유레이시아 중앙연회 탈퇴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러시아와 그다음에 에스토니아나 그쪽 지방의 감리교회 역사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감리교회가 어떻게 발전돼 왔고, 우리가 연합감리교회 커넥셔널리즘에서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 물론 신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와 연결이 안 된다. 아니,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UMC 안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 아쉬운 마음을 무척 깊게 정말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인 목사님들이 우리가 목사님들 수도 많고 그다음에 한인교회에서 재정적으로 공헌하는 바들도 많잖아요. 각 연회마다 그 어포션먼트를 통해서 그리고 각 신학교에 한인 학자들이 지금 딘으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부총장님도 계시고 뭐 교수님들은 너무나 많고 그런 지도력들이 있고 선교사님도 많이 있고 기관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공로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한인연합감리교 의 한인들의 결속력이 비교적 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좀 더 결속력을 더 KMP에서 너무 그나마 해주셔서 이 정도인데 원래 이거를 3시에 오피스 해야 되는데 나오고. 앞으로도 더 되기를 정말 많이 KMP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성소수자의 정의 문제가 크게 달성되어서 정말 너무 좋고 기쁩니다. 이제 이와 함께 다른 정의 부분, 예를 들어서 마이그런트 이슈나 인종정의, 그다음에 전쟁이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한 문제, 평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소수인종, 목회에 대한 연합감리교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런 앞으로의 그런 비전 등에 대해서 비교적 미약했다라고 해서 그게 참 저는 아쉽고요. 그리고 다음 포커스의 하나로, 제 생각에는 각 연회마다 성소수자 감독님들을 내세우고 싶어 할 거예요. 아마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좋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다른 정화, 평화의 안건들도 함께 포커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헌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인연합감교회 목사, 그다음에 교회로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그 그 쓰리 심플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do no harm, 해치지 말자.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살자. 그래서 그 이 세 번째 거는 물론 어, 그 웨슬리의 말은 keep the ordinances of God. 그래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성례도 하고 그러한 모든 부분을 착실히 하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이 쓰리 심플 룰스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된 총회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총회를 마쳤습니다.